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우 그린의 이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날씨가 꽤나 추워져서 이제는 외투를 입어야 할 날씨가 되었어요. 10월 초까지만 해도 제가 반팔을 입고 돌아다녔었는데, 지금 벌써 한 달 사이에 되게 추워져가지고 지금은 외투까지 이렇게 껴입어야 되는 날씨가 되어버렸네요. 어, 사실 10월 초까지 더워가지고 저는 좀 지구 온난화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 제 날씨를 찾아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월이면 무조건 외투를 입었어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가을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근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저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인의 거리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조심조심 행동하고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은 보통 관계에 있어서 조금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조금 개방적인 외국의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차갑게 느껴지거나 또 왠지 모르게 조금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인의 거리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경우가 모든 한국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보편적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한국인의 거리감을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 봤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 거리감입니다. 외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악수도 하고 또 친구가 되며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거나 또 이렇게 포옹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볼을 맞대는 인사를 하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악수나 포옹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볼을 맞대는 인사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건 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스킨십이 거의 없거든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악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악수라는 스킨십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또 서로 친구가 되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옹이나 이렇게 볼 뽀뽀 같은 그런 일은 한국에서는 조금 드문 경우고요. 여자들끼리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남자들은 남자끼리 그런 스킨십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어, 저도 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그린 이러면서 포옹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적응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들 이외에 그런 스킨십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스킨십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연인들끼리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킨십은 연인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친구들끼리는 그런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스킨십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인의 경우는 예외고요. 연인과의 스킨십은 당연한 거니까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인 친구를 새로 만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섣불리 이렇게 터치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터치를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워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너무 가깝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분명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더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발전하고 싶다면 오히려 물리적인 거리는 조금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좋은 관계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거리입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은 굉장히 조용해요.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병원, 그리고 은행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저희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편이죠. 우선 저희는 스몰톡 문화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겠지만 가볍게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영어의 경우에는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안부도 물을 수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면 되게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재밌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더 재밌고, 제가 영어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일본어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버스든 지하철이든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술집이나 이런 바 같은 곳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술이 주는 힘도 있고 또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거리낌 없이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공장소나 또 길거리라든지
그런 데서 말을 걸면 아마 약간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국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어제 이렇게 재밌게 놀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한번 밥을 먹고 술을 먹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만나고 또 세 번 만나서 또 커피도 마시고 또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거리가 좁아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든 또 물리적으로든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처음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한국인과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낼 수 있는 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불편해하지만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나면 정말 끈끈한 그런 한국인의 정이 있거든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네, 한국에는 존댓말을 쓰는 문화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밥 먹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식사했습니다. 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들이 전부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서 본인과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바로 반말을 쓰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존댓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반말을 써야 되나 존댓말을 써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때는 무조건 존댓말을 쓰세요. 왜냐하면 반말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존댓말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댓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개인적인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를 철저히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는 직장, 그리고 학교 같은 이런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본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 또 인스타그램 계정을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개는 사적으로 쓰는 계정, 그리고 한 개는 남들이 봐도 상관없는 계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건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제가 원해서 만나는 건 아니고 또 분명 잘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굳이 내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계정을 따로 만들거나 또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이런 경계선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가 제가 친구들과 뭘 하는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인의 거리감에 대해 깊이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한국인의 거리감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처음에는 다소 차갑게 보이지만 한번 친해지고 나면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보여주는 게 또 한국인이거든요. 즉, 속도는 느리지만 질적으로 깊은 관계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한국인들이 시선을 피한다든지 그리고 또 거리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한다면 이런 행동들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똑같이 딱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행동이 오히려 한국인들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혹시 또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민해서 그런 내용으로 에피소드를 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헬로우 그린의 이그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